네, 이제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기 전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두 분 모셔서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지 함께 고민하고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MBN골드 김응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은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소식이 개장 그 이후 10시 전후로 해서 뜨거웠습니다. 내용 보면요. 지난달에 이미 0.25%포인트를 인하해서 이게 3년 2개월 만에 인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달에 동결 가능성은 좀 더 높았는데 추가적으로 이 연속 인하를 하자 시장 반응이 잠깐 나왔습니다. 지수도 그 후로 살짝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다 되돌리면서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왜 이렇게 또 약한 건지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서 인하를 한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주시죠. 일단은 오늘 한은에서 예상받기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건 다들 이제 기정하던 사실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고 이미 한번 주가는 선반영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갑자기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나왔다는 거는 어제 미국에 있는 10월달 이제 PCE 물가지표가 발표하고 나서부터 연준에서도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우려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12월 달도 예상과 동일하게 또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또 한번 밝혔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내 이제 한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의 기준을 또 맞추기 위해서 오늘 또 갑작스럽게 또 깜짝 발표한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전반적으로서는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좀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 속인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금리 인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제약 바이오들이 오랜만에 또 모처럼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전에 좀 약세작을 보인다 하더라도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투심이 자극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오늘 제약 바이오가 또 마찬가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추가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 환율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일단은 경기 침체 속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우려는 갖고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성장성 자체가 이번에서도 내년도까지는 뭐 1.6% 정도로도 내려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국내 증시도 미국 측에 대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자리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입지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시고요. 오히려 오늘은 반도체들도 오전장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다가 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지수는 박스권에서 장세를 이어가겠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만 잘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은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 한은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 속에 시장은 일단은 큰 반응은 없는 뜨뜻미지근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거래소 매도 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2천억 원가량 팔자세인데요. 선물 쪽에서 매도가 줄고 있다는 거에 저희가 안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뭐 다행인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못할 거다 저도 예상했었고 네.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약간은 이제 뭐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 문제랑 더불어 이제 가계 부채가 크다 보니까 금리 인하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1.8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가계 부채는 이제 금융권에서 약간은 이제 옥죄기 이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막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우선적으로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래서 환율 문제 뭐 이런 것보다는 경제 성장률에 가장 포인트를 맞춰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예상 못한 금리 인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반응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가 대형주들이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뭐 안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이오 쪽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뭐 삼성 바이오로즈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위한양의 중대형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속에서 이제 시장 긍정적으로 조금씩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이렇게 모멘텀이 좀 부족한 시장 안에서도 오르는 섹터로 제약바이오를 지금 언급해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궁금했던 내용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빠지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안에도 사실 정말 많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그럼 좀 모멘텀이 강력한 쪽은 어딜지도 궁금한데요. 흥태 매니저님, 여기서 좀 꼽을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슈 안고 오르는 쪽 하면 뭐
셀트리온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모처럼 또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에서도 좀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오늘 재료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왔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CDMO 관련된 기업들이 모처럼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넥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연말에 대비해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혜를 받을 섹터들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들에서 그동안의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들도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지받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기간 조정은 이제 다 나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제약 바이오도 지금에서는 충분히 뭐 대응이 가능할 거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CDMO 언급을 좀 도와주셨는데 알테오젠 좀 더 자세하게 혹시 들어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사실 알테오젠 지금 변동을 이 개장하고 나서 한 2시간 반 사이에 좀 꽤 계속 변동폭을 벌리고 있거든요.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결국 2% 가깝게 하락하려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어요. 이 속도도 엄청 빠른 상황이에요.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네. 부정적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알테오젠은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이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좀 찬스에 대한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알테오젠은 그동안의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만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조금 더 매도세를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단적으로서 바닥권에서 이미 한번 조정이 낮춘 이제 CDMO라든지 이런 종목들 섹터를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도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도 신규 상장주 종목들 중에서 오늘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관련 기업들도 오늘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던 것만큼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서 선별한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매니저님 의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모멘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 어디일까요? 일단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빠진 종목 말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을 보고는 있는데 아까 얘기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삼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종근당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전통적인 제약 쪽이 이제 조정이 이미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도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간에 알테오젠과 같이 하락했던 종목보다는 이런 쪽의 수급이 더 먼저 올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쪽에 이제 중대형 제약사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아까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도 제가 네. 보기에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장하면서 최근에 뭐 40-50% 공모가 대비 50% 하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신규 종목도 잘 찾아본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뭐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코스닥 지수가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0.03% 약보합권 정도고요. 지수는 691선에서 700을 향해 출발했던 모습과는 조금은 상반된 힘이 풀린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시죠.